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는지요? 네, 뉴욕 증시 급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미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대해서는 10%포인트 관세를 더할 것이라는 으름장에 투심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또한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급락했고 미국의 실업자가 급증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5%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1.59%, 나스닥 지수는 2.78%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은 월가 기대치를 웃돌았고 가이던스도 강했지만 총 마진이 약하고 매출 서프라이즈 폭도 2년간 가장 작았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덤덤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엔비디아는 8.48%나 급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엔비디아 급락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디머트는 엔비디아 실적은 뛰어났지만 그것은 주식시장이 극도로 불안할 때 발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센츄리티의 스콧 웰치 또한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지만 그동안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었다면서 어떤 기업이든 AI의 낮은 비용에 가져오는 데 성공적이라면 그것이 이 같은 대형 기술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기술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모두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 급락으로 미국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1.27%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8%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2.5%, 테슬라는 3% 내렸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에 부여한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권을 취소할 거라고 밝히면서 에너지 관련주는 상승했습니다. AI 서버 제작 업체들도 줄줄이 추락했는데요. 어제 상장 폐지 우려가 가시면서 12% 폭등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폭락세로 돌아서 15.97% 폭락했습니다. 델은 6.7%, 휴렛패커드는 2.6% 급락했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세일즈포스는 2026 회계연도 매출액 전망치가 월가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3.8% 내렸고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 기대 이상의 가이던스로 4.5% 급등했습니다. 네, 자, 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좀 약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이날 시장에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을 크게 흔든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 중인 25%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에는 1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양 국가가 미국 불법 입국 및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은 펜타닐 형태로 중국에서 제조돼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관세 부과 이유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지난 4일 10%포인트에 이어 추가 10%포인트로 중국에 대해서는 총 20%포인트 관세율이 추가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한 오락가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세가 정확히 언제 발효될지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성장 지표는 견조한 민간 소비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4분기 GDP 변동률 잠정치가 2.3%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속보치와 동일합니다. 미국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3번에 걸쳐 발표하는데요. 4분기 성장률은 3분기 성장률 3.1%보다는 작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 약 1.8%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민간 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GDP 통계 지표 내에서 미국의 민간 소비력 척도로 평가받는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은 3.1%로 속보치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서비스와 상품 두 분야 모두에서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시장은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꺼내든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칼바람 역량이 컸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주보다 22,000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직전주보다 5,000건 늘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메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직원 감원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이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도 실업수당 청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투자자들은 미국의 1월 P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CPI와 PPI의 세부 항목 등을 종합해보면 PCE는 CPI만큼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1월 미국 상품 무역수지 속보치, 2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되고요. 연준 위원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 결국에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지 잘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